주말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상가집 조문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양평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참 언제나처럼 차가 많이 밀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평을 지나가면서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지금 정치권의 논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모두 백지화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백지화는 아니고 중단이다, 사업 중단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양평 군민들은 정말 분노를 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15년 수건 사업이, 양평은 양평 주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죠. 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수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희룡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까? 이재명은 이걸 어떤 판단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까? 이해찬이 가장 먼저 제기를 했고,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제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민주당에 군수가 있을 당시에는 민주당 쪽이 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또 음모론을 내걸고 가짜뉴스를 내걸면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해찬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퍼뜨려야 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도가 됐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짜뉴스입니다. 이 지금 원희룡이 이 부분을 백지화 시키겠다. 백지화라는 게 사실은 도로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안에는 하지 않겠다. 가짜뉴스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사과하고 가짜뉴스를 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도로를 계속할 수 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제 정치권은 시끄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논란, 핵심은 가짜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걸 또 총선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고, 거기에 맞서서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극단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다면 이 도로 개설 못한다, 이 사업 추진 못한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수도권 선거에 원희룡 장관이 출마도 해야 하고, 또 이 선거 전체 분위기도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 이런 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은 이번 총선은 가짜뉴스 대 진짜 뉴스의 싸움이다,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이해찬이 이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일부에서 후쿠시마 이 괴담도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데, 또 이 양평고속도로 2년 전에는 민주당 쪽이 오히려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찬이 밀어붙인 것은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김건희 악마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관계가 되면 이 얘기가 된다, 이런 식인 겁니다. 먹거리가 들어가면, 건강 문제가 들어가면 이 괴담을 퍼뜨리는데 먹혀든다, 이런 식인 겁니다. 이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대결이 될 것이다, 총선이. 그 부분을 원희룡은 보고 있고, 이해찬은 계속해서 이걸 고집하고 있다, 이 방식을.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 특히 이해찬, 또 이재명 이렇게 이어지면서 가짜뉴스, 괴담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정면 대결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방송사나 언론사, 신문사 이런 곳에 근무를 하는 후배 기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 기자들이 그 유튜브를 하니까, 송원재 TV를 하니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찮다, 한번 해볼만 하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자 교육을 받은 지금 좀 대형 언론사, 방송, 신문사의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사, 정치, 뉴스를 다루는 유튜브 중에 전통적인 언론사 기자 출신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후배 기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반응이
가짜 뉴스를 해야 시청률도 높고 가짜 뉴스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가면 가짜 뉴스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가짜 뉴스를 할 수 없는 팩트 체크에 익숙해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기자 입장에서 가짜 뉴스가 시청률이 높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자신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명히 유튜브는 현재 각종 언론의 규제 법안에도 벗어나 있고 이 언론을 억압하는 것은 역시 권력과 돈입니다. 또 조직을 통한 방송사나 신문사 조직을 통한 자체 검열입니다.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적인 게 요즘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는 유튜브가 좋은데 이 기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가 재밌습니다. 저도 끌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이재명이 오늘도 괴담을 퍼뜨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한 거였어. 별로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오늘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 이러면 뭐 난리가 나죠. 가짜뉴스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좀 잡아 넣지 않느냐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에 딱 맞아 떨어지는 가짜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뉴스는 언제나 흥미를 끕니다. 과거에도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마타도 흑색선전입니다. 짧은 시기에 흑색선전을 퍼뜨리면 이걸 대응할 시기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타도에 대응하는 법도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가짜뉴스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뭐 급속하게 번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진짜 뉴스가 반박을 하더라도 또 크게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또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서 아예 믿지를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의 발달 진영 정치로 인해서 가짜 뉴스를 한 번 한 사람도 과거 같으면 뭐 조선일보나 KBS에서 가짜 뉴스 이 왜곡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 기간 이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런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며칠 전에 이렇게 왜곡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이 며칠만 지나면 또 뭐 잊혀지고 워낙 정보의 홍수고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인터뷰 기사입니다. 김혜영 민주당의 미스터 썬소리로 불렸죠. 김혜영 인터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졌다. 철저한 진영 논리로 상대편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까? 그것만 고민을 했다. 민주당은 무조건 선이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악이니까 우리는 뭘 해도 양해가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든 것이 이해찬이었다.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해찬이 당대표로 있을 때 김혜영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해찬 앞에서 김혜영이 조국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이 고함을 지릅니다. 이해찬은 뭐 버럭버럭거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김혜영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혜영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고 소위 대깨문으로부터 당시는 대깨문입니다. 수천 통, 수만 통의 김혜영으로 날아드는 그 문자 폭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욕, 폭언, 뭐 저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고 이해찬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라는데 그 지적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의 이재명 뒤에도 이해찬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찬이 지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찬이 모두 컨트롤을 하고 있고 이런 가짜뉴스 이 부분에도 이해찬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 내년 총선에도 이해찬이 나서서 이재명을 비호하는 이 민주당 전체의 얼개를 짜는 지금 뭐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이재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짜낼 것이냐, 아마 이해찬이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이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도 이해찬이 시작을 했고, 이해찬의 이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선 겁니다. 2년 전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노선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할 때는 괜찮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군수가 돼서 이 노선이 더 좋겠다, 그리고 나들목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젠 이게 갑자기 김건희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재명의 민주당의 괴담, 가짜뉴스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국민들의 그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합니까?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망치고 우리나라를 망치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드, 광우병에서 학습 효과로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마찬가지고 광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산 소가 문제가 있으면 미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일본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거의 조용한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지금 미국으로 먼저 간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서해안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걸 미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점입니다. 김혜영의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이해찬의 문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 이해찬에 대해서, 이해찬의 움직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해찬이 아니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저렇게 전체가 깨지지 않고 저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해찬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김혜영이 하는 인터뷰 이 속에는 이게 조국 때부터 망가졌는데 당이 이 이해찬 때문이다라고 한 건 조국이 잘못했는데 이해찬이 그걸 검찰의 잘못으로 가져갑니다. 검찰 해체로 가져갑니다. 조국에 대해서 입시 부정이 있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걸로 이 프레임을 소위 짭니다. 이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민이 이제 반성한다, 소도 취하한다, 검찰에서 조민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겠다라고 하니까 공범입니다. 저렇게 반성하고 소를 취하를 해야 기소유예를 하든지 좀 이렇게 선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제가 거듭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조국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가족이 절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한 건 조국 때문입니다. 자신 때문입니다. 조국이 지금 조민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빨리 거부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럴 경우에 주범으로 조국이 처벌을 받고 가족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부인이나 이 자녀들은 기소유예되거나 재판을 받아도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법에 있어서도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기도 하고 조국이 이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제 검찰로서는 이 도둑놈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옳은 건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으로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다가오니까 딸이 이렇게 이제는 소를 취하하고 반성한다, 갑자기. 이제 선처를 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조국이 모두 인정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리고 자신의 책임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드리고요. 이해찬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이해찬이 소위 이 양평고속도로 이 나들목 이야기 때문에 이해찬 김부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해찬도 소위 세종시에 자신의 집을 지어놨죠. 거기에 땅값이 4배나 올랐다. 이번 양평고속도로 2년 전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할 때는 그 IC 나들목에 김부겸의 집도 있다. 이래서 김부겸이 뭐 자기가 총리까지 지냈는데 대지는 190평인데 60평짜리 그 집값 올리겠다고 나들목을 설마 주장했겠느냐. 그 부분은 이해해달라. 지금 이런 입장을 김부겸이 밝히고 있는데 이해찬은 좀 이 의문이 있습니다. 그 나들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김부겸이 2년 전에 뭐 자신의 그 땅값을 좀 올리려고 김부겸이 양평에 모두 이제 정치도 은퇴하고 양평에 가서 살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그랬을 의혹을 제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산이 있는데 이 나들목도 아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거기에 땅값이 내리면 내렸지 그게 어떻게 오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2년 전에는 민주당 군수가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군수가 바뀌니까 이걸 이제 가짜뉴스로 김건희 특혜로 몰아가는 양평 군민들이 지금 분노해서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이 가짜뉴스, 민주당의 가짜뉴스도 문제고 원희룡이 감정적으로 여기에 대응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양비론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아닙니다. 양평 군민들은 분명하게 분노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라는 건 분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짜뉴스 하지 않으면 원희룡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로라는 게 백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새로 입안을 하게 되면 그동안 논의해왔던 모두를 참고해서 지금도 지금 세계 노선 중에 지금 의견을 듣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국토부 장관의 어떤 탄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의 기간 산업, 도로망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양평에 땅 산 사람이 김부겸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양평에 땅이 있겠습니까? 양평 군민을 비롯해서 모두 지금 어느 쪽으로 나들목을 내고 뭐 어느 쪽으로 도로가 가더라도 모두 그게 지금 특혜 논란이 돼야 되는 겁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유승민도 지금 여기에 거들고 있는데 가짜뉴스. 그러니까 왜 원희룡이 저렇게 좀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니냐. 원희룡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희룡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이해찬으로 연결되는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가짜뉴스 이걸로 지금 총선에 판을 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걸 지금 양평고속도로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터뜨린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특활비를 지금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뭐 일부 뉴스타파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그건 검찰총장이 뭐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모든 산하 검찰기관에 모두 나눠주는 수사비입니다. 수사비. 그걸 한때 추미애나 박범계가 장관이 직접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나눠주던 걸 전부 가져가서 자기들이 직접 나눠준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절차상에 뭐 꼭 수사 기밀이 아니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건 절차상 바꾸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백억이나 되는 뭐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모두 총선 대비용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인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이야기하는 것은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여기에서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이거 계속 끌려가면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국책 사업이나 도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두 김건희 여사와 연결을 짓고 악마화를 시키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릴 것이다. 총선까지. 후쿠시마 퍼뜨리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다. 라는 게 원희룡 장관의 생각이고 또 언제든지 민주당이 가짜뉴스 하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도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총선 대비해서 원희룡 장관도 뭐 정치적인 포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도권에서 자신도 선거를 치러야 하고 수도권에서 자기가 출마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이재명의 가짜뉴스 부분은 분명하게 누르고 가겠다. 한번 전면전을 펼치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외에 뭐 무슨 원희룡의 뭐 정치적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이 나들목 부분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가 이 화살이 김부겸, 이해찬으로 향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이해찬, 김부겸이 더 난처한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 가짜뉴스 범위를 넓게 보면 또 하나 포함이 되는 것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이 부분, 박민식 장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이 문재인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김원봉 이야기입니다. 밀양 사람으로 유명하죠. 김원봉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북한 김일성 정권에 가서 노동부 장관도 지내고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일성의 측근이었죠. 이런 김원봉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뭐 독립훈장을 주고 싶다. 이렇게 김원봉에 대해서는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파라고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파라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느냐. 박민식 장관이 이걸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소위 역사 왜곡이고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이 친일파 문구를 넣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고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에 일본군에 가담해 있었다, 소속되어 있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찬반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훈처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BH의 지시였다, 청와대입니다. BH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모두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이제 박민식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봉에 대해서는 독립훈장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파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짜 뉴스에 참 힘겨운 싸움입니다. 제가 언제나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짜 뉴스 괴담에 대해서는 정말 구속을 시키고 100억, 200억의 손해배상을 때려야 물론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항해서 팩트 체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이걸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악용하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총선도 가까이 와 있고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괴담에 대해서 외면을 하듯이 이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해야 한다.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